수영을 다니다 보면 젖은 수영복이나 샤워용품을 넣을 가방 하나쯤은 필요하죠. 처음에는 그냥 물에 젖어도 괜찮고 필요한 물건만 잘 들어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처음 시작할 때도 생각보다 챙길 건 꽤 있습니다. 수영복, 수목, 수경은 기본이고 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샤워용품에 수건까지 챙겨야 하죠. 그리고 수영을 계속하다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티포그나 귀마개 같은 작은 용품이 하나씩 생기고 강습 단계가 올라가면 쇼핀이나 롱핀, 스노클, 패들처럼 부피가 큰 연습 장비까지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충분했던 가방도 어느 순간 작게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수납 공간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수영 가방에서 진짜 신경 써야 할 건 단순히 짐이 많아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수영을 끝내고 나면 수영복부터 샤워용품까지 가방 안에 들어가는 물건 대부분에 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방까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음날 눅눅한 느낌이 나거나 냄새가 신경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영 가방은 단순히 물이 안 새는가만 보고 고르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영 가방을 고를 때 한 가지 기준을 조금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수영 가방은 물을 얼마나 잘 막느냐보다 수영하고 난 뒤 얼마나 관리하기 편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수영 가방이라고 해도 어떤 소재와 구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영이 끝난 뒤 관리하는 방식이 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영 가방을 고를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소재, 수납량, 그리고 휴대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가지 기준을 설명하면서 같이 볼 제품이 바로 실리콘 수영 가방입니다. 단순히 예쁜 가방이라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수영장에서 사용할 때 어떤 부분이 편할 수 있는지를 기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즈도 M, L, X라지로 나뉘고 색상이나 핸들 조합도 다양해서 마지막에는 어떤 사이즈가 어떤 분에게 맞는지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재입니다. 수영 가방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메쉬 소재죠. 메쉬의 가장 큰 장점은 가볍고 통풍이 잘 된다는 겁니다. 수영용품을 들고 다니기에 부담도 적고 물기가 빠져나가기에도 유리하죠. 대신 가방 전체가 똑같은 두께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손잡이나 테두리처럼 원단이 겹치거나 두꺼운 부분은 물기가 상대적으로 오래 남을 수 있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런 부분의 냄새가 신경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제품 후기 중에도 기존 메쉬 가방을 사용했는데 아무리 잘 말려도 손잡이 쪽 냄새가 신경 쓰여 실리콘 소재를 찾았다는 구매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메쉬가 안 좋은 소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벼움과 통풍이 가장 중요하다면 오히려 메쉬가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이 사용하는 코팅 방수 원단은 물을 막아주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젖은 수영복이나 샤워용품을 넣은 채로 가방을 닫아두면 내부에 습기가 머물기 쉬워집니다. 결국 수영이 끝난 뒤에는 가방을 열어놓거나 안쪽을 따로 말려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물론 그렇게 관리해도 됩니다. 다만 일주일에 몇 번씩 수영을 다닌다면 가방까지 매번 따로 신경 써야 하는 게 생각보다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리콘 소재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리콘이 빨리 마른다는 게 아닙니다. 원단처럼 물을 흡수하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표면에 물기가 남더라도 털거나 닦아서 정리하기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 가방에서는 몇 분 만에 마르느냐만 볼 게 아니라 묻었을 때 내가 얼마나 쉽게 처리할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매번 가방까지 따로 말리는 과정이 번거로운 분이라면 이런 형태의 실리콘 소재가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납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영복, 수목, 수경이 들어가고 여기에 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세면용품과 수건까지 챙겨야 합니다. 수영을 계속하다 보면 안티포그나 귀마개처럼 작은 물건도 하나씩 늘어나고요. 이후에는 쇼핀, 롱핀, 스노클, 패들처럼 부피가 큰 연습 장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장비가 추가되기 시작하면 필요한 가방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하나의 크기로만 나오지 않고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M 사이즈는 기본 수영 장비와 샤워용품 위주로 챙기는 분들이 보기 좋은 크기입니다. L 사이즈는 기본 장비에 타월이나 샤워용품까지 비교적 여유 있게 넣고 싶거나
가방 안을 너무 빡빡하게 채우는 게 싫은 분들이 고려하기 좋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엑스라지는 폭 자체가 22cm까지 커집니다. 장비 종류가 많거나 부피 큰 용품을 여러 개 챙겨야 하는 경우에는 엑스라지가 훨씬 여유롭죠. 한 가방에 여러 사람의 물건을 같이 챙기는 경우에도 엑스라지 쪽이 활용하기 좋습니다. 결국 사이즈는 단순히 큰 게 좋다가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다니는 장비와 앞으로 추가될 장비까지 생각해서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휴대성입니다. 가방을 손으로 들고 이동하는 게 편하다면 짧은 형태의 핸들이 잘 맞을 수 있고, 반대로 어깨에 걸쳐서 이동하고 싶다면 긴 핸들 형태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 갈 때는 수영 가방 하나만 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휴대폰이나 외투, 다른 가방을 같이 들고 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평소에 손으로 들고 다니는 걸 선호하는지, 아니면 어깨에 걸어 양손을 자유롭게 쓰는 게 편한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핸들 색상도 선택할 수 있어서 휴대 방식과 함께 전체적인 색 조합도 고를 수 있습니다. 실제 후기에서도 롱핸들과 컬러 조합에 대한 만족도가 확인됩니다. 여기까지는 수영 가방으로서 기능적인 부분이었다면 이 제품에서 눈에 띄는 차별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색 조합과 커스텀입니다. 가방 본체와 핸들 색상을 서로 다르게 조합할 수 있고, 여기에 파츠까지 추가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형태의 가방이어도 어떤 색을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꽤 달라집니다. 실제 후기에서도 색상이나 핸들 조합, 파츠 구성에 만족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장점은 단순히 예쁜 수영 가방이라는 것보다는 젖은 환경에서 관리하기 편한 소재에 자기 취향대로 꾸미는 재미까지 더했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이즈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M 사이즈, 기본적인 수영 장비와 샤워용품 위주로 챙기고 가방 자체가 너무 커지는 걸 원하지 않는 분. L 사이즈, 타월이나 세면용품, 각종 소도구까지 조금 더 여유있게 챙기고 싶은 분. X 라지 사이즈, 부피가 큰 장비가 많거나 한 가방에 여러 사람의 물건까지 넉넉하게 넣어야 하는 경우. 전체 사이즈별로 폭 자체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피 차이도 같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처음 수영을 시작했을 때 필요한 짐만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핀이나 스노클, 패들 같은 장비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도 같이 생각해보면 사이즈 고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수영 가방을 고를 때 우리는 보통 가장 먼저 방수를 생각합니다. 물론 물에 젖는 환경에서 쓰는 만큼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실제로 일주일에 몇 번씩 수영을 다니기 시작하면 수영하고 난 다음 가방을 얼마나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도 생각보다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수영 가방은 물을 얼마나 잘 막느냐보다 젖은 뒤 관리가 얼마나 편한지도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가지고 다니는 짐의 양, 들고 다니는 방식, 디자인 취향까지 맞춰서 고르면 되고요. 오늘 보여드린 실리콘 수영 가방이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제품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해주시면 초보자분들이 수영하면서 실제로 많이 고민하는 부분부터 장비 선택 기준까지 앞으로도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